일곱 번째 반응은 후마르산이 말산으로 되는 수어 반응이 되겠습니다. 후마르산 효소에 의해서 수산화기가 첨가돼서 먼저 이 자리에 카베나연이 생성된 다음에 프로톤이 결합하여서 L말산이 형성됩니다. 후마르산 효소는 입체 특이성을 보여주는데 트랜스폼에 후마르산만 쓰이고요. 생성된 것도 L말산만 생성됩니다. 그래서 D폼이나 시스폼의 후마르산은 기질이 아니죠. 여덟 번째 반응은 말산이 옥살아세트산으로 산화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L말산 탈수 요소가 촉매하고요. NAD 디펜던트입니다. 이 반응은 이 스탠다드 델타지 보듯이 크게 엔도고닉한 반응이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크게 엑소고닉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반응은 진행되게 되고요. 대신에 이 옥살 아세트산의 농도는 생리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 10의 6승 몰보다도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체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시트르산이 형성되는 두 가지 물질을 달리 C14 같은 탄소 동위원소로 퓨즈한 다음에 한 물질에만 반응을 시키면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붙겠죠. 그러나 이때 결합된 시트르산의 CH2COH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표시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된 중앙의 탄소 자리를 보면 이것은 손대칭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질 않아서 실제로 나중에 생성되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에서 이 카본일기가 존재하는 자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표지가 되는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물질만 나타나고 밑에 있는 물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트르산은 손대칭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응 그 프로덕트는 비대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됐는데 1948년 알렉산더 오거스틴이 이 같은 동일한 자리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그 뒤에 증명이 됐죠. 여기서 이 구조를 간략하게 XYG로 나타냈고 이 G는 하나가 더 있죠. 이 두 G는 효소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결합하는 자리를 X', Y', G'로 놨을 때 이런 배치에서 결합할 수 있는 G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G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전구 손대칭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손대칭 성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탄소의 공유결합으로 결합된 네 가지가 서로 다를 경우 나타나는데 그 다른 형을 우리가 L폼 또는 D폼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RS 시스템에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동일한 경우 이 구조에서 보듯이 두 개의 수소가 동일하지만 이 두 개는 효소 반응에서는 구분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전구 손대칭 성질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두 개의 동일한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RS 시스템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탄소 앞에 두고 작은 그 제일 작은 원소인 수소를 그 뒤에 놨을 때 나머지가 이와 같이 이제 배열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돌아가는 그 붙어 있는 기나
원소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R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구이기 때문에 프로 R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은 프로 S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S는 요 왼쪽에 있는 A 수소는 프로 S가 되고 오른쪽은 프로 R이 됩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구조는 평면 구조가 되는데 이 탄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내려다보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 내려다보는 탄소를 보는 구조는 이와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탄소에 붙어 있는 세 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렉터스에서 R을 가져와서 R이 면 또는 R이 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그 방향 쪽은 시니스트에서 온 SI를 사용해서 SI 페이스, SI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시트르산 회로의 생성물들을 요약해 놓은 거죠. 아세틸코에 한 문자가 들어가서 CO2 두 문자가 나오고요. NADH가 세 문자, 그 다음에 FADH2가 한 문자, 그 다음에 GTP 또는 ATP가 한 문자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포도 한 문자가 완전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산화됐을 때 ATP가 몇 분자 생성되느냐는 하는 것을 요약해 놨는데요. 요 지점까지는 해당 정의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여기 TCA에서 과정 생성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산물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ATP 생성량을 여기 지금 썼듯이 NADH 한 분자당 2.5개의 그 ATP가 생성되고 FADH2는 1.5개의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인 그 양이 최대한 32개의 32분자의 ATP가 합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작용에서 생성되는 NADH 경우는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경로에서 FADH2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와 같이 두 개가 감소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상태에서 그 ATP에 저장된 총 그 에너지, 자유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976kJ/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에너지 그 보존 비율을 보면 약 34%가 ATP로 저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상태고요. 생정 상태는 실제 농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약 65%까지도 ATP에 저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성 세균에서는 TCA 사이클 중에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싹신일코에로 전환되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생합성의 용도가 되겠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나 싹신일코에 같은 물질들이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티드, 힘 같은 물질을 합성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합성 과정이 되고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진행되는 발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생성된 NADH는 왼쪽에서 진행되는 반응에서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NADH를 굳이 산화적 방법으로 소모 안 해도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역사에서 보면 산소가 늦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살았던 현기성 세균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먼저
진화적으로 형성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CA 회로에 이번에는 동화작용으로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TC 회로에 중간 산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트르산은 지방산이나 스테롤, 그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은 글루탐산으로 전환돼서 퓨린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사악시닐코에는 프로피린링이나 힘 같은 물질, 이런 걸로 전환이 될. 옥살아세트산은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진 또 만들어지고, 그것들은 또 피리미딘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또 PEP로 돼서 포도당이나 다른 시린 같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트르산 회로의 여러 물질 대사물들은 각종, 그러니까 지방산, 단백질의 성분인 아미노산, 포도당, 그 외에 누클레이티드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물질이 쓰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TCA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그잘로아세테이트는 TCA 회로에 의해서 다시 생성이 돼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런 생합성 반응에 쓰여버리게 되면 오그잘로 아세테이트 양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보충해주는 반응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반응을 보충 대사 반응, 영어로 아나플로라틱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단어의 뜻은 fill up, 즉 보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개의 반응은 피로부산 또는 PEP로부터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반응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피로부산에서 말레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이런 네 가지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식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보충 반응이 여기 요약되어 있는데요. 피로부산이나 PEP로부터 옥살아세트산이나 말레이트로 전환되는 반응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반응이 우리 몸에서 간하고 신장에서 일어나는 피로부산이 중탄산을 붙이는데 ATP를 소모하죠. 피로부산 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촉매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PEP하고 CO2를 붙이고 하는 반응은 PEP 카복시카이네이즈에서 진행되는 반응이고요. 이것은 이제 심장하고 골격근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PEP에 중탄산을 붙이는 반응이 되겠는데 PEP 카복실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등식물이나 효모, 박테리아에서 일어나고요. 네 번째 반응은 이제 피로부산에 중탄산, 이때 이제 쓰는 에너지는 NAT 또는 NADPH를 써서 말레이트를 합성하고요. 말릭 엔자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캐리오트나 이제 박테리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부산 카복실화 효소에 의해서 진행되는 반응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오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